확실히 지난번에 녹음한 게 다르긴 하더라고. 다르죠. 저 엄청 마이크 쳤는데도 안 들어갔다고. 확실히 그 정도는 돼야지. CP는 어떻게 했어요? 거야? 그 얘기부터 제 거. 시작하죠. 됐고. 근데 꽤 확실히 차이 안 나게 잘 됐어요. 아니, 다 들어봤는데 차이가 꽤 많이 나던데. 그래요? 차이도 나고. 근데 이제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차이 안 나긴 하는데. 좀 겹치던데. 작다 느낌. 네. 두 개 겹쳐있던데. 그것도 하울링 생기던데. 아, 두 개 그래요? 겹쳐있어. 이유가 있죠. 중간에 이야기하면서 할 거야. 네, 그러면 그거부터 얘기하자. 첫 번째. 잠깐만 뭐라고 하지? 음질. 팟캐스트 전문 녹음실. 이거 약간 이쪽에 놔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 녹음하고 목소리 있는 약간 거죠. 커서 어떻게든 들어가는 것 같아. 녹음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럼 여기 틀어놨어. 지금. 지난주에 방송을 했을 때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민감한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 방송에 인기가 없어서. 맞아요. 그 주제 자체는 지금 막 TV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게 그 김재동 씨가 방송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 오픈넷 계신 분이랑 뭐 성폭력 방지하는 그런 단체에 계신 분이랑 나와 토론을 하는 거 봤는데 기본적으로 초점을 포르노에 잡아놔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자극적인 주제니까. 그쵸.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이번 주 후원은 없죠. 네, 후원 없습니다. 이번 주는 없어요. 이게 지난주에 녹음 음질이 좀 좋았잖아요. 엄청 좋았죠. 제 목소리만 좀 안 좋았고 근데 제 목소리도 이거 지금 저희 나가는 것보단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목소리도 이제 저는 이거 편집하니까 헤드셋 끼고 진짜 소리 키워서 듣거든요. 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그래서 녹음실이 좋긴 했는데 맞아요. 지금 아까 낙교님이 말하면 하울링 있다 그랬잖아요. 중간중간. 그쵸? 네. 처음부터는 없었을 거야. 그게 제가 처음에 모르고 했는데 분명히 앞에 정확히 맞췄어요. 이게 프리미어는 그게 자동으로 맞춰주거든요. 네. 네. 근데 오디션은 안 돼가지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막 와. 조금씩 움직여서 딱 맞췄어요. 처음에. 네. 근데 뒤로 갈수록 뭔가 안 맞아요. 밀리더라고, 조금씩. 네, 해서 자르고 또 맞추고 그거 3번 정도 했거든요. 네. 이게 나중에 가보니까 둘이 그 헤르츠가 다르더라고요. 아. 헤르츠가 달라서 앞에 맞춰놓으면 뒤가 다르고 뒤에 맞춰서 그냥 해서 그 작업 변환 작업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헤르츠로 변환 작업을 먼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중간에 하다가 눈치채가지고 귀찮아하면서 이제 대충 그러니까 헤르츠가 다르면은 계속 밀린다는 거죠? 조금씩. 시간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런 걸 몰랐어요. 프리미어에서는 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디션 같은 애들은 뭐 저도 오디오 쪽을 잘 모르겠는데 뭐 헤르츠도 있고 뭐 타임 코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한빛 아. 어디죠? 한빛 비즈? 네, 한빛 비즈에서 팟캐스트 녹음실에 녹음을 했는데 거기서 4명이 참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이크가 3개가 되고 1개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1개를 CP님이 가진 녹음기로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2개의 솥을 합치는 과정에서 헤르츠가 달라서 지금 맞아요. 약간의 겹침 같은 게 느껴지도록 바뀐 거죠. 그 합쳐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들어보면은 한 처음에 30-40분 괜찮다가 조금 이제 이중으로 들리는 것처럼 CP님 목소리만 맞아요. 들리다가 다시 또 괜찮았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중간에 괜찮은 부분 제가 또 맞춘 거고. 근데 전체적으로 녹음 품질이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마이크가 좋은 건가요? 마이크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이제 시스템 자체 구성을 해놓은 거니까. 우선은 목소리랑 가까운 거가 첫 번째 있고 그렇죠. 그냥 마이크가 가까우니까 그 목소리면 이제 얘가 마이크 음량을 낮춰도 들어가잖아요. 잡음이 안 들어가고 또 거기는 이제 방음 시설 같은 게 돼 있어서 맞아요. 소리가 울리는 것도 적고. 맞아요.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선은 마이크가 좋아야 되긴 해요. 지금도 그때 제가 이 목에 다는 마이크 했는데도 녹음기. 네, 녹음기 했는데도 애보다는 좀 음질이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녹음기 어떻게 목에 다신 거예요? 목에 다는 거 이 없잖아요. 핀 마이크. 핀 마이크 제거 소니 쓴 거야. 녹음기는 외부 마이크를 써요. 네, 이해했어요. 네, 낙교님이 산 거는 외부 마이크가 안 되는 대신 네. 클립을 직접 봤는데 그 녹음기에다가 네, 핀 마이크 맞아요. 고 하셨던 거죠? 제가 그래서 요즘- 음질이 좋았구나. 네. 다음번에는 각자 다 녹음기 껴서 한번 또 해볼까요?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음. 저는 사실 녹음기 필요 없고 한 명은 이거를 입 앞에 대고 하면 그러네요. 돼요. 한번 실험을. 네, 실험 할 수는 있어요. 재밌을 지금 것 같아요. 녹음기가 가까이 있고. 그러네요. 네. 잠깐 끊어도 할까요? 응? 녹음기로? 아니요. 안 가지고 왔어요. 녹음기. 네, 저도 안 가져왔어요. 다음 주에 가지고 올게요. 네, 다음 네. 주에. 그래서 녹음이 이제 음질을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저는 그 음질 좋은 게 좋다고 느꼈던 게
좀 다른 팟캐스트 들어보면 음질이 되게 좋은 팟캐스트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거보다도 훨씬 좋은 것들이 있어서 음.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도 그 마이크는 아닌데 그 마이크 이제 앞에 막혀 있잖아요. 네. 뭐라고 해야지? 팝필터. 팝필터? 네. 네, 그걸 막혀 있는데 그거를 녹음하면서 계속 툭툭 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소음도 다 안 들어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 확실히 좋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키보드 네. 소리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네, 많이 안 들어갔죠. 막상 합쳐서 들어봤을 때는 거기서 이제 헤드폰 끼고 들었을 때는 되게 크게 들렸었는데 네. 그런 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좋은 장비를 쓰는 이유가 있구나. 회사 그렇죠. 이사 갈 때 팟캐스트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 뭐죠, 이거? 이게 블루 예티라고 USB 마이크 중에서는 제일 인기 많은 거예요. 오. 음악 부르는 분들도 많이 쓰고 10만 원대 중에는 팟캐스트용으로 진짜 좋은 장비. 이게 원래 CP님이 엄청 오래전에 샀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6년? 5년 전에. 그때 왜 사신 거죠? 그때 팟캐스트 하려고. 그때도 팟캐스트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네, 이게 팟캐스트 마이크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네. 유튜브가 뜨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뜨기 전에 제가 외국에 뭐 팟캐스트 많이 들었거든요. 영어권 네. 거. 그런 거 들으면서 한국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이크를 먼저 사놓고 해볼까 하다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혼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도 여러 명이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네. 네이버 같은 데는 이제 큰 회사는 그런 것도 애매하고 더 없어서 그냥 묵혀놨죠. 근데 언젠가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 마이크로 또 쓰다가 이 마이크가 유튜버들한테 은근 자주 등장해요. 맞아요. 원래는 유튜버용으로 다른 마이크가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외국에선 이게 디자인이 이뻐요. 음. 그래서 여자분들 IT 리뷰나 가끔 여자분들 리뷰하는 거 보면 이 마이크는 일부러 화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이 보이잖아요. 지저분하지 않나? 선 이렇게 뒤쪽으로 가리게 하고 위쪽만 살짝 보여주고.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그 마이크나 녹음을 찾아보면서 이해를 한 건데 그게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방송을 볼 때는 그냥 신경 안 쓰잖아요. 어딘가 녹음 소리가 들어오겠지 했는데 네. 막상 그게 보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딘가 마이크를 끼고 있거나 선이 보인다거나 그쵸. 이렇게 마이크가 나타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긴 했어요. 맞는 만큼 보이니까. 그리고 이 마이크는 리빌드 FM의 그 사진에 나오는 그 마이크예요. 네. 리빌드 FM은 지금은 그거 안 쓸 수도 있는데 네. 사진은 이 마이크예요. 네. 사실 확실히 준비된 자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군요. 6, 7년 전에 네. 준비하는. 지금 뭐 물건을 사면 6, 7년 후에 할 수 있는 거죠. 좋은데요. 보통 그렇게 지르면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 사실 이거 중간에 팔려고 그랬어요. 아. 한 3년 전인가? 네. 당근마켓 창업하고인가? 아. 올렸어요. 음. 근데 한국에서는 그 아프리카 방송 때문에 그 아프리카 방송에 뭐라 그러죠? 믹서기 같은 거? 이거 너걸림이 잘 올렸어야 되는 되겠다는 네, 거죠. 믹서요. 믹서요? 네. 그걸로 방송 세팅하는 게 이제 일반화돼 버렸어요. 아. 어떻게 보면 좀 오버스펙이잖아요. 네, 오버스테이죠. 그런 컴퓨터 USB가 방송- 아니라. 네. 네. 오버스펙인데 그게 일반화돼가지고 방송하면은 그 장비를 다 세팅해가지고 이 마이크가 믹서에, 약간 마이크에. 맞아요. 와. 그걸 세팅하다 보니까 얘가 안 유명했는데 이제 음. 미국 쪽에서는 이거 유명해. 얘를 입력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USB라서. 그런 장비에는. 쓸 수 있기는 해요. 그렇죠. USB 믹서. 들어가는 믹서들도 그쵸. 있는데 믹서가 굳이 믹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정도 규모에서는 사실.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 경험이 좀 색달랐고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네. 그런 데서 하면 녹음실 또 가서. 좋을 것 같아요. 예산만 짜주시면 제가 스펙을. 근데 강남에 없고 지금 원래 우리도 선릉 거기 봤는데 아, 좀 맞아요. 비쌌잖아요. 네. 오늘 설릉에서 하려고 어디 스터디 카페를 봤었는데 1시간만 쓰려고 했었거든요. 1시간 2만 원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2시간 최소라고 해가지고 네. 네. 저희가 저희가 4만 원이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 그쵸. 그쵸. 저희가 거의 점심시간에 그 녹음을 하고 있어서 차마 예약은 하지 못했고 네. 나중에 좋은 사무실 가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SNI 차단 관련해서 이제 트위터에 이거 누가 제보해 주신 거죠? 제보하신 게 아니라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 중에 클라우드 플레이어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클라우드 플레이어 공식 블로그에서 아예 ESNI 글을 그러니까 원래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올라왔던 ESNI 글을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한글 글이 공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작동 원리 같은 건 정확히 몰랐는데 글을 보면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ESNI를 할 때 보면은 여기 아무나 되지 않은 정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DNS 단에서 아예 그 공개 키를 줘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어서 DNS 단에서 미리 공개 키를 받은 다음에 암호화를 해서
ESNI로 암호화를 한 다음에 송신하는 식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서 좀 자세한 원리가 궁금하시면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흐름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이어도 굉장히 그런 어떤 자유 같은 것들, 자유나 검열을 반대한다거나 그런 입장까지 같이 드러내고 있어서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글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적어봤고요. 이게 지금 국민청원이 드디어 20만 넘었다고. 네, 아마 저희 방송하고서 하루 이틀 만에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 거는 지난번에 문체부나 이런 곳에서 답변한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상징적인 거 아닐까 싶긴 해요. 네. 그래도 약간 더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지 않을까? 제거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라고 그러지 의지의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 주에도 의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왜냐면은 약간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테러리스트들이 쓰는 그 메일을 보니까 G메일을 많이 쓰고 또 메신저를 보니까 텔레그램 많이 쓰더라. 근데 거꾸로 그러면은 G메일이랑 텔레그램을 쓰면 테러리스트인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막 우리가 EXNI 같은 거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쓰면은 차단해버린다든지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또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좀 애매하죠. 이전 정부 시절에 텔레그램 쓰던 사람들은 자유를 중요하시하던 사람이었는데 정부가 문재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정부로. 그럼 텔레그램 계속 쓰던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반문재인 정부 사람이 되고 그냥 똑같은 거 쓰고 있는데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DNS 이 차단 기술도 어쨌든 주관부서 정부가 하고 있었을 테니까 이게 만약에 4년 전에 적용됐거나 3년 후에 적용됐거나 이 시기에 따라 다른 건가 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청와대가 말할 건 청와대는 방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건 사실 실무진들이 해야죠. 청와대 쪽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다. 차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 정도에서 움직이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죠. 근데 뭐 사실 그런 거잖아요. 개인의 자유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떤 사이트를 차단하든 말든 그 사이트를 망하게 하든 말든 그거는 뭐 정부가 할 일이긴 한데 내가 어디를 가는지는 관심 가지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그 맥락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좀 안타깝긴 해요. 되게 아직도 그 포르노 보고 싶다 아니다 그런 문제로만 그쵸. 치부되는 경향이 굉장히 커서 그거는 계속 그 선으로 쭉 갈 것 같긴 해요. 문제 또 자체가. 그럴 것 같아. 그게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쉬우니까. 그래서 약간 미국 영어권에서는 이제 그런 걸 되게 세게 얘기하는 단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모질라라든지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데가 되게 세게 이야기하니까 뭐 좀 구글도 그렇고 막 그렇죠. 아마 이런 거 한번 얘기하면 해커뉴스한테 쭉 올라가고 거기서 한참 또 얘기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그런 정도까지 안 되는 것 같고 뭐 유일하게 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데가 좀 오픈넷 같은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오픈넷은 예전부터 항상 이런 거 이야기했던 것 같긴 해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액티브엑스도 있지 않았어요? 맞아. 액티브엑스 때 맞아. 많이 활동. 어. 그 덕분에 약간 없어진 추세가 된 것 같긴 해요. 또 차단 관련된 이슈들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오픈넷은 그럼 어떻게 유지돼요? 후원으로 유지되는 것 같던데? 재단 같은 후원이 데? 아닌가? 비영리 단체예요? 비영리 단체일 거예요. 네. 근데 개인 후원으로 이런 단체가 유지되기 쉽지 않잖아. 원래 기업이 붙어줘야 되잖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구글 같은 데서 후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요즘 그런 데 크게 후원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이거는 뭐 정확한 거 아니니까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봤던 것 같아서 정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니까 좋지 않나. 어차피 우리도 일상생활 하면서 이런 데 계속 관심 가지고서 이러저러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번 하고 또 까먹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후원을 소액이지만 정기후원 한번 시작해보긴 했어요. 이런 걸 기회 삼아서 오픈넷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지금 그거에 대해 정확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는. 있을 수는 있지만 오픈넷이 제일 잘하는. 그 김재동 씨랑 토론했다는 거기도 이제 나온 게 오픈넷이었잖아요. 뭐 그거랑 연관해서 지금 일본에서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한국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로 레이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제로 레이팅이라는 게 통신사에서 우리가 통신 요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통신망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할 때 항상 제한이 있잖아요. 모바일 요금제 같은 경우는 뭐 5기가, 데이터 5기가, 데이터 10기가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특정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그 용량에서 까지 않는 거예요. 있어요. KT 같은 경우에. 있죠. KT 뭐 홈 같은 거.
아니면은 뭐 KT에서 기가진이나 뭐 서비스하는 이런 거. 기가진이 사용하면 거기는 안 까거나 이런 게 네, 있죠. 그게 제로 레이팅이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사실 망 중립성에서 봤을 때 조금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통신사에서는 일본에서는 네. 그 통신사에서 제로 레이팅하는 부분을 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실제로 뭐 통신사 서비스도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보니까 뭐 유튜브 같은 것들도 있던데. 네, 유튜브랑 아메바 TV, 라인 뭐 이런 큰 기업들. 네. 그러니까 그걸 쓸 때 트래픽 그 5기가 요금제 5기가에 포함 안 되게 네. 해주는. 아 예전에, 맞아요. 예. 그런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에서 서비스하는 것 중에 그 특정 플랜을 가입하면 그런 걸 빼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그 전용 플랜 같은 거 유튜브 플랜 같은 게 있어서 네. 유튜브 플랜을 가입하면 유튜브 그 용량만 안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좀 그런 거 규제한다고 해서 새삼 생각이 났어요. 이게 왜냐면은 한국에도 막 그런 얘기들이 재작년인가 좀 있었거든요. 제로 레이팅에 대해서. 그때도 맞아요. 오픈넷이 반대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로 레이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망 중립성 측면에서 보면 좀 보통 망 중립성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는 쪽에서 돈을 많이 내라 이런 의미인 건데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니죠, 방중립성 아니죠. 쪽에서는 그거죠. 어쨌든 선을 깔아놨으니까 차별하지 말고 똑같은 속도를 그러니까 보장해줘. 망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네. 건 그런 의미인 맞아요. 거고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제 망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많이 내라 고속도로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망 중립성 중립성에서요? 반대 쪽에서는. 반대 쪽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역으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안 낼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길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한국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사용자한테 요금을 깎아주는 것 같으니까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뭔가 누군가 관계자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정확한 추천 없고 그걸로 기사들이 엄청 쓴 거죠. 그때는 정부가- 항상 통신사 우리 국민의 통신요금 내리는 게 목표라서 그렇죠. 기업한테 돈을 삥 뜯어서 사람을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해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비 차원에서 넣는 거 아까 거기 그렇죠. 소프트뱅크도 보면 네. 라인이랑 유튜브가 돈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속도 차별은 받진 않아요. 네. 사용자 입장에서 좀 애매해요. 원래 망중립성은 사용자 입장에서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로 레이팅은 약간 대기업과 작은 기업의 그 공정 경쟁, 그렇죠. 뭐 망중립성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통신사한테 돈을 낼 수 있는 라인과 돈을 낼 수 없는 스타트업이 경쟁했을 때 특히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트래픽 요금을 엄청 쓰잖아요. 네. 이 동영상 서비스는 내 5기가 요금제를 안 써.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돈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좋고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통신사가 그냥 문제가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은데 하나는 통신사가 어차피 통신망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자사 서비스를 물리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거 좀 네. 문제고.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려운 문제긴 대부분 한데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사 네, 서비스에 제휴 대해서만 모델도 무료로 많아요.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네, 그거고 두 번째는 통신사가 그 제휴를 하는 것 자체가 선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통신사가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너는 맞아요. 내랑 같이 가자.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는 이게 뭐 오픈넷이나 그런 데서 얘기하는 취지는 거의 그런 부분이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이제 국내에서 넷플릭스가 막 뜨니까 푹 하고 그다음에 그쵸. 뭐 네. 국내 방송사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근데 푹은 SK 쪽이었으니까 그러면 SKT에서 그 SKT망을 쓰는 혹은 그쵸.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바일에서는 우리가 새로 만든 서비스는 무료로 해줄게. 제로 레이팅 해줄게라고 하면 이제 그게 공정 경쟁이냐. 혹은 통신 이제 요금을 그쵸. 무료로 해주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푹이 여기에 비용을 합당하게 지불하고 있으면 지불하고 있으면 넷플릭스가 똑같이 지불하면 그쵸. 될 수도 있으니 있나? 넷플릭스가 안 해줄 수 있는 거, 넷플릭스한테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한테 안 해주면 이제 좀 이제 공정 경쟁이 안 되는 거고 넷플릭스가 할 생각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그거 신청을 해봐라. 걔네가 이제 SK니까 당연히 그 새로 생기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하고는 야 우리가 너네 마케팅 차원에서 이런 거 해줄게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는 경쟁 상대니까 그럼 여기 새로 만든 스트리밍 서비스 쪽에서는 넷플릭스는 열어주지 마 이렇게 조건을 걸 수 있는 거고 사실 그쵸, 이제. 무공유랑 경쟁이 되는 그렇긴 하는데 또 반대로 이제 사용자는 돈을 냈는데 내 데이터를 소모하고라도 넷플릭스를 볼 수 있잖아요. 네. 속도 볼 수 있고. 근데 반대로 관점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망중립성은 넷플릭스는 느리게, 그렇죠. 푹은 빠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문제잖아요. 이 서비스가 좋은데 통신사가 속도를 요즘에 KT가 해외망 많이 느리게 해가지고 특정 서비스 쓰는데 너무 제약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안 좋다고 느껴가지고 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어도 제로 레이팅 같은 경우 다 속도는 보장해줘요.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데이터 요금을 이제 더 내냐 안 내냐 가지고 가는 거라서 이것도 불공정 요소가 있지만 적어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트래픽 보고 속도 제한하거나 이런 망중립성보다는 조금 약한 거 아닌가. 또, 어쨌든 또 사용자는 공짜 요금을 쓰긴 하니까 그 서비스를 진짜 잘 만들기만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쓸 것 같거든요. 적어도 저는.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진짜 좋고 콘텐츠가 좋으면 데이터 소비하고라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도 제한을 해버리면 넷플릭스가 아무리 좋아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입장 차이긴 할 것 같은데 뭐 두 가지 다 망중립성 관점에서 결국에 어딘가를 누군가 임의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플랫폼 사업자의 약간 입장에 있는 게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서 구글 검색 엔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구글에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막 보여줘. 그랬을 때 이제 가장 공정 경쟁한 그런 공간인가라는 거죠. 근데 사실 구글 검색 엔진도 네이버도 그렇고 그 공간 자체가 어떤 완벽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공간인가라고 말하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좀 비유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뭐 이건 약간 통신사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통신사한테 여기서도 돈 벌지 말라 그러고 저기도 돈 벌지 말라 그러고 그럼 자기들 이제 네트워크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구독 모델인 사용자한테 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또 그쵸. 애매하고 네. 그래서 정부가 예전에 제로 레이팅 이야기도 했던 게 그러면 그 돈을 사용자한테 받지 말고 돈 많은 기업한테 좀 받아보는 거 어떠냐 약간 그러니까 약간 계속 상충되면서 통신사가 또 하필 나름 기간 산업이고 정부의 네. 뭐라 그러죠? 허가제 같은 건가요? 그럴걸요? 그런 게 있잖아요. 기간 산업으로 막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이제 미국에서 망중립성 폐지한 얘기가 엄청 논란이 컸었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폐지된 거예요? 폐지됐죠. 지금 폐지돼 있죠. 했죠. 네. 근데 그거를 예전에 그 TCP/IP 프로토콜 만드셨던 빈트서프가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구글에서 불러가지고 그래서 정길남 박사님하고 두 분이 이제 대담을 할 때 이 질문을 누가 한 거예요. 망중립성 폐지됐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빈트서프는 물론 자기의 위치도 있어서 그런지 조금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준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했던 얘기는 망중립성 폐지는 인터넷 사용 측면에선 당연히 나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으로만 놓고 보면 이게 약간 독특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선 땅이 워낙 넓으니까 두세 개의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기관망을 다 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는 ISP가 들어가고 어디는 케이블 업체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업체별로 규제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레벨 2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망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레벨 3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너네 너무 영세하니까 지키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풀어줬던 거예요. 근데 영세한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 그러니까 망 중립성을 해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업체 간에도 불공정한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망중립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을 했고, 결국은 폐지하는 쪽으로 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미국의 문제이긴 하지만 땅 넓은 국가에 어떻게 보면 배부른 고민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이런 건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통신 같은 거를 이제 올바른 생각? 그러니까 올바르다기보다는 망중립성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통신사도 차리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가지고. 근데 또 반대로 구글 같은 큰 기업이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인프라가 없으니까
벌룬 같은 거 띄워서 음. 인터넷 보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맞아요. 페이스북도 한번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너네가 해준다는 거는 너네가 내릴 권리도 생기는 거니까 내가 인프라를 없애버릴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 이제 나중에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신발 파는 그 우화 있었잖아요. 신발 안 신고 다니는 나라의 원주민들한테 신발을 팔고 엄청 싸게 판 다음에 신발을 더 이상 신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그 상황에서 신발 가격을 비싸게 불러버리면 그건 다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것도 깔지 말아야. 그러니까 좀 결국 네. 그런 어떤 사익에 그 좌지우지 되지 않는 국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기간통신이나 철도나 마찬가지인데 다 인프라 성격의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하다 보면은 수익이 안 나가지고 망하고 또 개선이 안 돼. 5G, 6G를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벌려고 애들이 막 하는 거잖아요. 네. 또 그런 게 개선이 안 돼서 민간이 하는데 민간한테도 많은 걸 요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거는 구글이 구글 파이버라고 인터넷 사업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런 기업들이 돈이 많으니까 옛날 통신사한테 주지 말고 그런 기업들이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하면서 망 중립성을 지켜도 돈을 잘 버는 통신사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네이버는 저는 또 말만 잘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정부의 어떤 감시나 검열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면은 그 다음 단계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통신을 할 때 통신의 내용이 암호화되는 거는 나랑 그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 간의 통신이 암호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구글이라든지 플랫폼 사업자가 너무 많이 받아. 그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어떤 개인정보라는 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그런 커다란 업체들에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걔네는 규제하거나 감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정보 독점을 통해서. 심지어 지금 페이스북 계속 욕먹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카메라 렌즈에 묻은 그 모양을 가지고서 같은 카메라로 찍은 걸 유추하는 그런 기술을 쓰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과연 그런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하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입장 차이일 것 같긴 한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돈이 또 많이 드는 사업이고 돈을 못 벌면 안 돼요. 그리고 약간 아프리카나 그런 데 지원하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 결국에 그게 수익 사업이라는 것 자체 또 크지 않나 싶긴 해요. 결국에 그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럼 아프리카 사람 평생 인터넷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제일 저는 좋은 항상 거는 이제 사실 이거는 결국은 국제 정치학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관점이 있진 않아요. 일단 밑밥을 깔고 시작하면 지금 아프리카나 혹은 개발도상국 중에 좀 많이 못 사는 국가들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냐라고 봤을 때 그 국가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들을 수탈했고 혹은 그들의 정치 상황을 안 좋은 정치 상황을 이용해 먹었던 서구 사회에 그런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어떤 기업이 선의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업의 이익에 직결되어 있긴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잘 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국가가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런 식으로 이익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건 좀 이상적인 것 같고 사실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껴있는 거죠. 그렇게 비유 안 해도 그러니까 통신을 이제 국가로 봤을 때 인프라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지방에 살다 와서 서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약간 괴리감 같은 게 느껴져요. 서울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 이제 지방이나 놀러 오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옛날 건물들이 있고 유지됐으면 좋겠대. 근데 지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개발되면 좋겠지. 우리도 아파트 살고 맞아, 있잖아요. 맞아. 엄청 편한데 무슨 네. 난방 떼면서 막 힘들게 살기 싫잖아요. 근데 아파트 짓고 싶은데 막 서울 사람들은 지방은 그냥 이렇게 이쁘게 유지됐으면 좋겠대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지방 사람들도 뭔가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 위주로 발전하다가 이제 지방으로 요즘에 많이 지방 분권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또 사업하려면 요즘에 지방도 돈이 없어요. 지방도
해서 항상 하는 게 기업들을 끌어들이잖아요. 돈을 가진 애들. 네. 네, 그래서 돈을 가진 애들이 결국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모두 세금으로 하긴 또 힘드니까. 결국 이제 그쪽에서는 인터넷이 구글과 동의어가 되겠죠. 아니죠. 그쪽도 이제 그거를 잘하면 되죠. 그런 게 무서우면은 구글이랑 이렇게 잘해가지고 너네는 20년 동안 뭐 못하고 막 이런 걸 하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막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아예 인터넷을 그럼 설치하지 마. 너네가 아니면 뭐 그것도 좀 그렇고 어차피 걔들도 돈 안 되면 또 빠져. 페이스북은 그거 접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적었어요. 비행기로 이렇게 아, 하던 네. 거. 그런 걸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쵸, 나중에 돈이 안 돼서 접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공공성과 수익성과 또 평등함과 뭐 시장 경쟁과 다 맞는 엮여 것 있는 같아요. 거죠. 근데 저도 지금 회사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놓고서 굉장히 아름답고 완벽한 걸 추구하는 게 엔지니어들이 정말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보다 좀 더 과학적인 엔지니어에서 좀 더 과학적인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결국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과정의 일부에서 계속 얘기가 돼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회사가 해야 돼, 그런 걸. 나쁜 사람, 어렵죠. 나쁜 회사가 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처럼 해도 안 좋고, 좋은 그쵸. 사람이 하면 아무리 나쁜 과정인 것 같아도 좋게 하려고 그 와중에 노력하고. 그 시도 자체를 이렇게 만약에 망할 것 같다고 해서 시도 자체를 금지해야 되냐 하면은 또 애매한 거긴 하죠. 거기랑 잘 얘기를 해서 뭐 하겠다고 하면은 뭐 택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거 너무 이상적인 거죠. 일본의 그 통신사 제로 레이팅을 그 정부에서 막는 건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분명히 한국에서도 제로 레이팅 같은 게 많이 확대되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라인이랑 네이버 TV랑 유튜브 이런 게 막 제로 레이팅 돈 많은 기업들이 했어요. 많이 쓰는 업체들. 근데 이제 그 경쟁 회사들은 힘들겠지만 그런 걸 다 해놓으면 개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작은 회사들 서비스를 데이터 자기 5기가 안에 쓸 수 있는 그 새로운 그 자양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를 쓰면 내 통신 5기가가 날마다 다 다운돼가지고 다 소모돼서 다른 서비스를 못 쓰다가 쓸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이제 법으로 막 하기보다는 이런 애매한 관점 막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줄타기를 잘해야죠.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런 비유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공중파를 공짜로 보여줌으로써 케이블 TV를 사람들이 돈 내고 쓸 수 있게 그쵸. 여유가 생기는 맞아요. 거잖아요. 공중파를 돈 내고 쓰게 하면 다른 케이블들을 못 구독할 수 있으니까. 그쵸. 뭐 그런 관점도 있는 거고. 여러 관점이 있어. 정부에서는 뭐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작은 정보를 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작은 정보를 추구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까지 제한하니까 이제 사용자한테 분명히 이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애매한 것 같아. 제로 레이팅 반대 일본이 최초인가? 미국 같은 데 이런 거 워낙 많을 것 같고.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렵네요. 그죠. 근데 이게 다 여기도 그렇고 다 플랫폼 그건 것 같아요. 플랫폼에 플랫폼에 내용들? 네. 기업들이- 플랫폼 너무 세니까. 기업들이 항상 추구하는 플랫폼 파워. 근데 왜 우리 요즘 들어서 자꾸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흘러가죠? 주제가? 무거운 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얘기해야죠. 뭐 이 정도는 개발 관련된 게 계속 이렇게 끼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러다가 또 안 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리고 이런 걸 얘기해야지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런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개발자 취업이랑 개발자 취업하려면 대학교 가야 되나 뭐 이런. 요즘 무슨 프로그래밍 네. 언어 아니, 맞아요. 제일 핫한가요? 뭐 이런 맞아요. 거? C 언어 공부해야 되나 이런 거. 맞아. 그거랑 관련해서 하나 또 재밌는 게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또 연결되는 주제인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이제 팟캐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진 못했거든요. 이번에 어쨌건 제가 팟캐스트를 거의 저는 애플 아이튠즈? 네, 아이튠즈 맞나요? 팟캐스트 앱 따로 있죠. 그쵸. 팟캐스트 네, 앱이 따로 팟캐스트 앱 따로 팟캐스트라는 앱이 있어서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게 이제 뭐 아침에 하는 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라든지 신과 함께라든지 그런 네. 거 주로 들었었어요. 그냥 IT 쪽은 리빌드 FM이라고 일본 팟캐스트 많이 들었었고 한국에서는 몇 개 듣긴 했었는데 뭐 어쨌건 그런 것들을 쭉 들어왔었는데 아무튼 다 아이튠즈랑 팟캐스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이튠즈가 너무 불편해서
좋진 않잖아요, 사실 앱 자체가. 그래서 캐스트로나 이제 다른 거 또 뭐였죠? 캐스트, 오버캐스트. 오버캐스트 같은 아이폰에만 앱들을 있어요, 근데. 네, 그때 추천을 받아서 따라 써보려고 했는데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아예 검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전에 CP가 팟캐스트 준비하던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왜라기보다 팟캐스트 앱은 사실은 파일을 서빙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파일 서빙해주는 게 아니라 파일은 내가 준비해야 되고 그냥 RSS에다가 그 파일 주소를 넣어주면은 그 팟캐스트에 등록을 해줘요. 그 얘네는 이게 되게 플랫폼 사업 같은데 플랫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연결만 해주는 굉장히 애플답지 않은 그런 앱이더라고요, 완전히. RSS 리더 같은 리더죠. 그쵸. 사실 그 팟캐스트 그 구독도 RSS 포맷을 약간 바꾼 거고. 그쵸. 그래서 그냥 RSS 리더 같은 거죠. 팟캐스트 앱은 원래는. 그래서 애플 쪽에서 이런 거 거의 안 하잖아요. 중간에서 플랫폼 사업처럼 등록까지 받는데 근데 그 등록도 한번 등록하고 나면은 컨텐츠 검증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지금 팟빵이 생각나긴 했었거든요. 그 얘기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팟빵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애매해요. 팟빵이 어쨌든 문제가 된 사건은 팟빵에 등록된 팟캐스트 원래 RSS가 따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애플 아이튠즈나 다른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팟빵도 생각하기에 한국의 모든 팟캐스트는 다 자기들 팟빵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 업로드도 자기들 팟빵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 MP3가 우리 서버에 있고 네. 이거 트래픽 요금 다 우리가 내고 되는데. 근데 막 다른 앱으로 듣는 거예요. 막.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다른 앱으로 들으면은 그 다운로드 제공하는 사람한테 아무 이득이 없어. 그쵸. 팟빵만 돈 날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리고 팟빵 때 다 공짜잖아요, 업로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는 마찬가지 아까랑 이런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표나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팟빵은 제한해버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 RSS를 못 써요. 외부 앱에서는. 근데 다 막자니 애플 팟캐스트가 워낙 잘 나가가지고 애플 팟캐스트에도 안 나오면 팟빵 자체가 사람들이 안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플 아이튠즈에는 나오게 해줬어요. 팟빵에 등록하면 그러니까 팟빵 우리처럼 팟빵에 팟캐스트를 등록하면 팟빵 앱이랑 애플 아이튠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애들이 그 서버 SNI 헤드 같은 거 보는 거죠. 뭐 리퍼럴을 보던지. 아무튼 리퍼럴을 볼 것 같아요. 유저 에이전트를 보든지. 네, 유저 에이전트를 보든지 해가지고 열어준 거고 이제 이 다음에 또 문제가 된 게 어쨌든 팟빵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팟캐스트나 이런 데 다 RSS가 공개돼 있잖아요. 네. 다른 RSS들이. 그래서 그걸 다 긁어가지고 여기 어떻게 보면 정보 제공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다 직접 등록하겠지만 그렇죠. 저희만 해도 저희가 등록한 거지 팟빵 서버 쓸 생각은 없었잖아요. 원래. 그쵸. 네, 그러다가 이제 파티라는 게 나왔는데 NHN 엔터가 파티에서는 또 그 RSS들을 다 긁어다가 이제 팟빵에 다 있으니까 한국 거는 파티에 등록을 해놓은 거죠. 해가지고 둘이 좀 싸웠어요. 그래요? 네, 이슈가 많았어요. 파티 쪽에서는 그냥 RSS 등록된 건데 우리가 여기 보여줄 수도 있지. 막 그러고 팟빵은 아니 우리 플랫폼에 다 해놓은 거 저기 NHN이니까 NHN은 더 대기업이 이렇게 다 해버렸다고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고. 골목상권 침해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해결 안 됐겠죠. 예, 아무튼 어쨌든 파티 입장에서 애플 아이튠즈에 등록돼 있는 거 그냥 갖다 놓은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 검색을 해봐야겠다. 팟빵이 이걸 좀 독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냐 안 좋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주제를 넣은 게 이제 그것 때문이었죠. 스포티파이? 네. 스포티파이가 RSS 쪽을 진출하려고 그 제작사를 인수했잖아요. RSS를 진출하는 게 아니라 팟캐스트를 진출하려고. 네. 헷갈려. RSS 사양 사업이죠. 네. 그 어디였지?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길? 뭐였는데? 무슨 최근에 그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팟캐스트 서비스들 운영을 여러 개 하고 있는 무슨 미디어였는데 네네. 갑자기 지난주에 있습니다. 김랩? 네. 김랩인가? 뭐 그런 이름이에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거기를 인수해가지고 그때 나왔던 오류 중에 하나가 그 스포티파이가 팟캐스트에 진출하면은 팟캐스트에 있는 것들을 독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포티파이에서만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팟빵이 굉장히 혁신적인 플랫폼이긴 해요. 왜냐면 팟캐스트는 원래 배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배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그 파일을 어딘가에 올려야 되고 RSS를 만들어야 되고. 네, RSS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성공이 해야지 아이튠즈 같은 데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서드파티 앱들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근데 팟빵은 그런 거 없이 내 거에다가 파일만 올리면은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다가 이제 팟빵 안에서만 들을 수 있도록 막아버린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파티에서도 안 나와요. 팟빵에 뭐 신과함께 같은 게 팟빵 오리지널이라고 하던데 네. 그런 것들은 최근에 독립했어요. TV에 안 나오더라고요. 신과 함께. 독립했어요? 네. 근데 저 퀘스트로나 그런 데 안 나오던데. 팟빵이랑 계약을 해서 계속 나가기는 하는데 독립적인 RSS 주소만 찾아볼 수 있겠죠. 네, 그게 없으니까 찾을 제공하는 수가 것 없으니까 같아요. 일단. 독립적으로.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어서 원래는 좀 팟캐스트 자체가 기술적 장벽이 높은 그런 미디어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팟빵이 나오면 확 낮아지니까 사람이 많아졌고 이제 팟빵이 그러면은 우리가 독점하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RSS 닫아버리고 지금 보면은 웹에서도 플래시 미디어로 돼 있거든요. 근데 플래시 지금 아무도 안 써요 정말. 그쵸. 근데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거의 팟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플래시 미디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 그 소스를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한? 지금 그거 때문은 아니라고. 왜냐면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뭐. 그렇게 해도. 근데 아무튼 이제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팟빵이 좀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독점해버리고. 그래서 그 스포티파이가 그런 걸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어 있는 나라. 근데 이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때 팟빵 사건 때 그래서 팟캐스트를 많이 나갔어요. 맞아. 많이 나갔더라고요. 실제 그 나간 팟캐스트를 다시 들어오고 싶을 거예요. 저희만 해도 팟빵 파워가 확실히 있어요. 좋지 않아도.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 보면 팟캐스트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팟캐스트 만들기 어렵잖아요. RSS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팟캐스트 만들어주는 월 구독제 서비스들이 많았어요. 막 월 10,000원씩 이상 냈어야 돼요. 그 트래픽 비용도 있고 해서 네. 걔들은 다 트래픽 베이스에 또 사용자가 많은 월 요금제 더 비싼 거 썼어야 됐고. 그래서 팟빵이 사실 공짜로 할 수 있어서 그 문턱을 많이 낮춰준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팟캐스트의 시작이 애플이 이제 자기들 등록 안 하고 RSS로 시작해서 그렇지 이거를 사실 동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너무 당연하잖아요. 넷플릭스가 돈을 지원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만 트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태? 팟빵도 어떻게 보면 그 스푼 라디오만 해도 스푼 라디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말로 하는 거니까. 근데 스푼 라디오에 크리에이터가 만든 건 스푼 라디오에만 있잖아요. 스푼 라디오가 뭔지 몰라요. 그 약간 자기 때 팟캐스트 비슷하게 이게 뭐라 그러죠? 옛날 세이캐스트 뭐 이런 것처럼 인터넷 방송 같은 거예요. 말로만 하는. 네. 예, 요즘 젊은 세대에 좀 인기래요. 투자도 많이 받았는데 거기는.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팟캐스트의 시작을 무시하고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또 엄청 이상하진 않아요. 동영상은 뭐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태계랑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지를 얘기하는 일단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팟캐스트라는 생태계를 누군가 독점해버리는 순간에 아까 얘기한 그 플랫폼 파워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다른데 올릴 그 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도 다른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팟빵에 올리고 또 다른 그 파일을 따가지고 RSS를 만들어서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오버캐스트라든지 그런 데서 검색하면 그냥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희 것들은. 최근 애플에 등록돼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애플에 등록돼 있어서 안 나오긴 하던데. 나와요. 팟빵은 못 나오게 한 네, 거고. 그쵸. 네, 안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근데 우리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앱들이,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팟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팟빵에만 있고, 이런 오버캐스트라든지, 캐스트로 같은 것들에 안 나오면은 이 앱들을 살 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생태계 자체가 죽어버리는 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우려하는 사람들은. 근데 팟빵이 오히려 이거 시장을 키워놓은 것도 있어서 우리만 해도 우리가 지금 그냥 오픈해가지고 개발자로서 막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팟빵에서 처음 시작한 사람은 팟빵에서 그냥 팟빵 플랫폼에서 막 인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죠. 애플 이런 데 등록이 안 돼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것도 컨텐츠 비즈니스라서 아무리 어떻게 막고 해도 팟빵이 그 제작자한테 팟빵 오리지널이라 그래서 뭐 돈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주지 않으면 결국 컨텐츠 제작자들은 여러 군데 올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올리면 돼요. 근데 그만큼 쉬운 플랫폼이 없었던 거죠.
해서 이제 경쟁자로 파티 같은 애들이 있는 거고, 파티도 똑같이 공짜인데 파티는 거기에 쓰면 애플 팟캐스트용 RSS도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파티를 쓰면 되긴 해요. 또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고. 근데 문제는 플랫폼 파워가 없는 거죠, 이미. 이미 팟빵에 플랫폼 파워가 생긴 거예요. 약간 네이버랑 비슷한 상태예요. 여기에 플랫폼 파워가 다 실려가지고 한국에서 팟캐스트는 팟빵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팟빵이 그 팟캐스트 시장을 좀 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게 자기들이 팟캐스트 시장을 좋은 일 하려고 키운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려고 키운 거죠. 사업하려고 키운 거고, 다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이 없는데 자기들이 개척을 한 거라기보다는 이미 국내 수요가 충분히 있었으니까 그들이 뛰어들었을 때 커진 거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그 팟빵 은근 옛날부터 했었어요. 근데 김어준 뭐 그런 거 하면서 좀 뜬 거는 있지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작은 다 그거예요. 유료로 돈 내면서 서브스크립션 모델이에요. 외국의 작은 회사들처럼 네네. 월 5만원, 뭐 만원 내면 mp3 트래픽 뭐 1테라도 해주고 그냥 네. 블로그 글처럼 쓰면 RSS 다 애플에 등록되게 해주고 다 이런 거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일반인들이 보면 우리가 보기엔 개발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다 RSS 만들어서 팟빵,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적어도 이 마이크만 사면 그런 이제 또 인정은 해줘야죠. 왜냐면 외국의 팟캐스트가 많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도. 한국이 진짜 팟캐스트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는 한국은 일반적인 팟캐스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너럴한 주제를 다루는 팟캐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디오에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좀 시사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거에서 엄청 떴고, 사실 전문 분야는 오히려 굉장히 적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에서만 해도 거의 프로그래밍 그 분과별로 다 있잖아요, 팟캐스트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전문가들만 팟캐스트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돈도 내고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김렛 거기가 되게 일반적인 제너럴한 그런 콘텐츠를 잘 자기네 방식대로 포장을 했는데 엄청 잘 돼서 그렇게 잘 됐던 거고, 뭐 인수되고 그랬던 것 같긴 근데 하더라고요. 김랩 전에도 스포티파이에 자체 팟캐스트를 한 지 꽤 됐어요. 자체 팟캐스트가 전용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처럼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가 인수되면 우려하는 거죠. 네. 우리가 잘 듣던 게 그 김랩 하위에 있던 것들을 못 들을까봐. 스포티파이로밖에 들을 수 없게 될까봐 그런 거 생각하는 근데 거죠. 스포티파이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컨텐츠 시장이 엄청나게 핫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블 콘텐츠들이 거기 어디야? 넷플릭스 들어있었잖아요. 네. 다 빠졌거든요. 다 빠진다고 하거든요. 빠진 건지 빠진다고 하는 건 빠질 모르겠어요. 거예요. 이제. 빠질 거죠. 아직 안 해지했다. 빠졌어요. 계약은 해지했다 그랬어요. 네. 그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서 디즈니가 거의 그쪽 마블이랑 뭐 다른 것도 다 가져갔잖아요. 그쵸. 모든 걸 다 인수를 하면서 폭스도 인수했었고 다 가져가는데 폭스가 아닌가? 아무튼 여기저기 인수를 네. 하면서 다 가져가고서 지금 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뭐 재밌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쪽이 약간 좀 특이한 게 인터넷이나 우리 보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이런 구글이 플랫폼 파워를 가지면 애들 진짜 끝판왕이거든요. 더 이상 애들한테 손도 못 대요. 근데 컨텐츠 쪽이 좀 특이해요. 컨텐츠 쪽은 출판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유통하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힘을 얻어요. 막 힘을 얻어 시장이 커지다 보면 힘이 세진 애가 이제 컨텐츠 원래 만드는 애 쪽으로 또 넘어가요. 지금 영상이 그랬고 팟캐스트도 팟빵이 막 이렇게 지금 힘이 세다가 이게 너무 보편화돼서 모든 사람이 듣고 있다 보면은 팟캐스트를 막 네이버에 검색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팟빵이 힘이 빠지고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어디에 올려도 네이버에 내 팟빵을 검색할 거니까 사람들이 인기 검색어도 뭐 네이버에 팟캐스트 인기 검색어를 보고 막 이러면 이제 콘텐츠를 가진 사람으로 파워가 이동하게 되겠죠. 지금 디즈니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디스토피아는 유튜브 같긴 해요. 유튜브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아니요. 근데 유튜브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콘텐츠 제작자들은 그렇긴 어쨌든 하죠. 유튜브에도 올리지만 어떤 거 새로운 게 있으면 거기도 동시에 올리거든요. 저만 해도 지금 네이버 TV에 동시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이버 TV는 이번에 오픈해서 올리는 거예요? 네, 네이버 TV가 그 네이버 블로그 100명 이상이거나 뭐 하면 네이버 TV를 오픈해줬거든요. 네.
팟캐스트도 저도 하나 올려봤는데 은근 조회수가 조금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 유튜버가 아니라서 옛날엔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꽤 나왔는데 요즘에 경쟁자가 많아서 그런지 영상 올리면 조회수 100도 안 나와요. 네, 근데 그 같은 거를 네이버에 올렸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보다 좀 많더라고요. 제 유튜브 구독자 어쨌든 1000명이 넘는데도 100도 안 나왔는데 네이버에 올린 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TV 아직 경쟁자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안 올릴 이유가 없어요. 유튜브가 돈 준 게 아닌 이상. 팟빵 같은 데는 확실히 컨텐츠 제작자분들의 뭐 10위권 안에 드는 컨텐츠 제작자들이 갑자기 팟빵을 다 빠져나가겠다고 하면은 타격이 클 것 같긴 해요. 크진 않았죠. 다 왜요? 빠져나갔지만. 클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팟빵 같은 데서 지금 10위권 안에 드는 팟캐스터들이 팟빵에 안 올리고 다른 데만 올리겠다고 그쵸. 할 때는 타격이 클 것 같다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십시가 얘기한 것처럼 컨텐츠 제작자들이 아직은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약간 상생 관계처럼 맞물리면서 팟빵이 어쨌든 돈도 벌게 해주고 나도 거기서 인기도 얻을 수 있고 플랫폼도 누릴 수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빠질 필요까지는 없고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듯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체 팟캐스트 URL을 따서 애플에 등록하고 이런 것만 할 수 있어도 플랫폼 파워가 엄청 계속 제약되는 굳이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두 개를 유지해 놓으면 일정 비율만큼 키스트로나 이런 앱에서 쓰던 사람들이 조금 넘어가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예. 거꾸로 지금은 그래서 정확히 통계 파악이 어렵잖아요. 그쵸. 합산을 하기가 어렵죠. 예. 아니, 뭐 따로따로 이렇게 저희가 많이 되고 있구나 하는 식의 저희가 직접 하는 거랑 그러니까 팟빵이랑 나머지가 다 이제 두 개로 딱 구분되는데 비슷하거나 팟빵이 조금 많아요. 해주고 팟빵의 플랫폼 파워를 이제 느끼는 거죠. 팟빵이 확실히 구독자 수가 보이는 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누가 이것만 잘 만들고 잘 밀어줬으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잘하는 애가 없어 한국에는.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외국 애들은 그런 거를 다 아이튠즈에 그냥 의존하는 거고 외국 애들은 좀 전문가들이 들어서인지 URL로 구독하고 애플에 등록돼 있으면 그게 다 팟캐스트 앱에서 검색되고 이런 개념이라서 그래서 거꾸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애플이 팟캐스트 산업에 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애플이 진출하면은 애플은 확실히 플랫폼화 바로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맞아요. 독점화 해버릴 수 뉴스를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애플이 유료 팟캐스트 진출한다는 얘기를 본 그래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유료 팟캐스트도 그러니까 그 개념 유료 팟캐스트는 근데 성공을 못했어. 옛날부터 다들 그쵸. 시도는 했는데 그냥 어쨌든 그리고 맞아요. 팟빵이 잘해준 게 또 그게 있죠. 아프리카처럼 별풍선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후원 개념을. 그러니까 여기서 돈도 벌게 해주고 사실 우리가 기존 팟캐스트로 하면 우리는 페이트리온이나 막 이런 거 하긴 하지만 그걸 또 일반 사람들한테 해봐라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팟빵이 못한 것 나쁘게 한 것도 있지만 경쟁 서비스가 더 잘한 애가 나와서 할 수도 있었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을 또 못 벌겠죠. 아니요, 돈 벌 수 있어요. 지금 스푼 라디오 봐봐요. 아니, 착하게 하면 착하게 착하게 다 이제 아니, 착하게 하면 돈, 벌어주면 그렇게 하면서 돈 벌 수 있어요. 스푼 라디오도 돈 잘 벌잖아요. 잘 벌어요? 아니, 스푼 라디오 그 팟캐스트처럼 돼 있는 거예요? RSS로? RSS는 아니에요. 걔네도 플랫폼 아니에요? 걔들은 자체 플랫폼에서만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 팟캐스트라고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제 파일만 지원해주고 팟캐스트 RSS 만들면 서비스를 했으면 거기 망했겠죠. 아니죠. 그 안에서 이제 순위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잘하고. 지금 파티가 약간 좀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파티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서비스 페이지도 이쁘고 한데, 그냥 그 회사 차원에서 더 안 미는 것 같아요. 그때 뭐 팟빵이랑 사건 때문에 그런지, 더 안 미는 느낌이에요. 저는 계속 밀었으면 잘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사업을 하는 회사랑, 딱 이 팟캐스트 사업 하나만 하는 팟빵이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했는데, 이 마이크도 6년 전에 샀지만, 그때부터 팟캐스트 만드는 게 은근 귀찮았어요. 그래서, 팟캐스트 파일하고 RSS밖에 없는데 개발할 것도 없어서, 이거 하는 거 서비스 만들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팟빵이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안 했죠. 왜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트래픽비를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트래픽비가 한근
세겠죠? 그죠. 저희 이미지 트래픽비로 힘들었는데 그거보다 센 음성이잖아요.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돈 못 벌 때 맞아요. 빵이 트래픽비 내면서 음. 했던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 버틴 것도 다 구글이 인수해서라는 얘기도 맞아요. 있잖아요. 실제로 그쵸? 트래픽 비용만으로 망했을 거라고. 음.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모르겠다. 난 중립인 것 같아. 아니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해주면 돼. 이게 다 돈에 연결되어 있어. 그렇긴 하죠. 예. 돈 많이 벌어주세요, 시피님. 네? 아, 근데 돈을 많이 벌게 언제 많이 벌지? 아무튼 그래서 조금 재미있었던 거는 팟캐스트 자체를 약간 플랫폼화 돼 있지 않은 미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네, 아직까지는? 옛날부터 들었던 네. 사람들은 RSS 구독이. 그쵸. 그러니까. 근데 사실 좀 뭔가 자유정신이라고 이상한데 아직도 RSS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분위기 달라졌던 게 미디엄 같은 데도 RSS가 있긴 있는데 안 보여주거든요. 그쵸. 그 미디엄이 사실 팟빵 같은 애 지금 네.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RSS 브런치. 숨겨놨어요. 브런치는 지금 없어요. RSS가 아예 없고 없어졌어요? 없어요. 없어서 누군가 새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조금 팟빵 애매해. 같은 일을 하는 컨텐츠 조금 많이 하네. 미디엄, 브런치, 그러네요. 스팀. 네. 다 하고 RSS 싶어 하는 안 하는 거죠. 요새 트렌드가 RSS 자꾸 없애는 거죠. 자기네 거에서만 보려고 하는 음. 건데 또 RSS 보던 사람들은 막상 추가하려고 보면은 괜찮은데 힘들어요. 여기 들어와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짜증나.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팟캐스트도 점점 RSS가 없어지는 추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잘 될수록. 그래서 약간 스포티파이가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면 RSS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약간 미디엄도 계속 자기네 앱에서 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잖아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또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어쨌든 좋게만 해주면 팟캐스트가 RSS 방식일 때 제일 단점이 뭐냐면 유료 모델을 못 만들어요. 그냥 RSS 주소가 공개되어 있는데 유료 사용자용을 따로 파줬어요. 그거 사람들이 친구랑 공유해버리면 나는 방법이 그러네. 없어요. 맞아요. 해가지고 사실 유료 팟캐스트가 하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플랫폼 안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어서 컨텐츠 제작자들을 그 구미만 땡겨주면은 물론 그 팟캐스트 정신의 최초에 어긋나지만 결국은 또 걔들이 성공해버릴 수도 있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소비자의 기준이 다른데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편한 건데 그쵸. 사실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RSS로 다 읽으면 좋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불편한 세상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더. 그런 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런 거 했으면 RSS랑 다 열어줬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 열어줘도 안 옮겨가요, 사람들 생각보다. 팟빵 이거 계속 열어줘도 사람들이 다 팟빵 써요. 우리만 해도 이게 다 열어줘도 다 팟빵 써요. 약간 지금 시대에 RSS를 쓰는 사람들이랑 고인물 같은 느낌. 네. 어차피 열어주나 마나 애들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사람대로 약간 요만큼이 항상 있는 거고 아직도 적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이 조금 이만큼 항상 있는 거고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피들이 잘 되잖아요. 저희 44비츠도 한 100명 넘었어요 벌써. 피들리에서만. 네.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이제 거기서 옛날에 막 한 RSS에서 했던 것처럼 몇천 명씩 되거나 그러긴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피들리는 피드 100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아 그것도 그렇죠. 네. 처음에 넘어간 사람은 괜찮은데 아, 네. 맞아. 100개 제한이 있어서 은근 그것 때문에 구독 많이 못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사실 구글 리더가 접었을 때 RSS 시대는 끝났죠. 아, 그리고 피들리도 약간 플랫폼화 되려고 계속 그 투데이나 뭐 이런 쪽 밀고 있어요. 구독 안 해도 그쪽에 주요 이슈는 다 보여줘요. 그 옛날에 뭐죠? 플립보드처럼? 네. 네.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자기들이 돼. 큐레이션하고 자기들한테 다 보여주고. 그러다 이상해지기도 하잖아요. 네. 요새 좀 탈 미디엄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오죠. 미디엄이 되게 이상해요. 로그인 안 한 사용자한테 일단 팝업부터 보여주니까. 아, 맞아. 뭐 가려버리더라고요. 네. 좀 전면 그걸로. 저희도 미디엄으로 회사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별로인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수익화가 안 된 것 같아 잘. 그러니까 미디엄은 원래 컨텐츠 제작자한테 돈을 주겠다. 음. 그 의지 하나로 하는데 막 팝업 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보기 불편해서라도 막 수익화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런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광고를 배제하고서 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원래 제일 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거기서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거지 않아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써보면은 아 이건 진짜 퍼블리싱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게 딱 느껴져요. 맞아요.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다루는 플랫폼이 없어. 워드프레스도 되게 좀 그냥 잘 쓰는 사람이나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미디어는 진짜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조금씩 망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네. 사용자 경험을 스스로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창업해야 돼. 네가 해 그럼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 44비트 플랫폼 빨리 공개해서 그러니까. 아, 그거는 너무 그것도 그거야. 오픈소스 하지 말고 이런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가둬놔. RSS 발행 못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외부에서 못 긁어가지고 RSS도 못 만들게 떼돈 버는 거 아니야? 복잡한 뭔가 역학관계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딴 얘기 해보면은 쿠이타 있잖아요. 네. 쿠이타도 요새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냥 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있고 타일쿠이타도 많이 했죠. 타일쿠이타는 찾아봐도 잘 못 찾겠던데.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근데 어쨌건 그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SEO 잘 걸리는 거예요. 쿠이타 자체가 플랫폼이 돼버리니까 네. 그 구글에서의 신뢰도가 너무 올라가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이 거기다 기술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근데 쿠이타는 안 좋은 점이 애드센스를 못 따라요.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글이 아무리 잘 돼도 네.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내 글은 많이 읽히지만 나한테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애매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플랫폼 블로거들은 다 애드센스나 못 달게요. 자기 자체 것 통해서 자기들이 수수료 먹으려고. 미디엄이 우선 그렇고 브런치는 뭐 당연히 안 원래 되고. 네이버가 그랬었고 네이버도 자기들 광고 이제 넣고 자체 거. 그리고 워드프레스닷컴도 애드센스 못 달아요. 맞아요. 워드프레스 자체 광고 그거 달아야 돼요.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렇군요. 근데 쿠이타는 자체 광고도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뭐 쿠이타는 뭐 잠깐 설명드리면 일본의 어떤 기술 블로그 플랫폼 같은 거거든요. 네. 거기에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되게 가벼운 글들부터 좀 진지한 글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거기 엄청 잘 되는데 지금은 그런 진퇴양난에 좀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한창 잘 되던 정점을 찍은 것 같긴 해요. 한창 잘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제가 쿠이타를 왜 얘기했냐면은 쿠이타가 그걸 못하게 해요. 쿠이타가 텔레비전이요? 어소시에이트? 어소시에이트가 아니라 우리 메타데이터 중에서 원본 메타데이터 보게 하는 카노니컬. 카노니컬을 못 달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딴 데다 쓰고서 얘 중복 데이터라고 카노니컬 걸고 싶어도 네.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하.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미디엄은 되거든요, 그게. 저 미디엄. 네. 그래서 이게 약간 플랫폼 안에서도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약간 되게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해주면 좋겠는 것들이 다 이 교묘하게 막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개발자들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진 개발자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망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거를 막 막아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런 걸 지키려면 또